네, 오늘 그 암스터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이제 암치료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그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 그때 이제 암의 원인에 대해서 암은 대사질환이다 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사라는 게 먼저 있던 그 개념부터 잠깐 좀 잡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사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살아있는 세포에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세포의 그 어떤 일종의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이제 그 일련의 그 화학적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알고 넘어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대사질환이다라고 하는 요즘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그 제공한 하나의 이제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 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때 바르브루크라는 분이 좀 유명해요. 이쪽 이제 그 대사질환에서는 그 오토 바르브루크라는 분인데 노벨상 수상자고, 이분이 이제 암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참 꽤 오래 전에 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암은 산소의 부족, 그걸로 인한 이제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론 뭐 절대적인 사실 뭐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암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하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정도, 그래서 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그때 이제 암의 원인이 이제 유전적 그 결함에 의한 그 원인이다. 그 바워 이론이었죠.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언급 안 할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산소의 부족,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그 주요 원인이다. 저희가 이제 원인을 이제 자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치료 방향이 또 결정되고 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 이제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죠.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대사, 그런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이제 그 하는 과정이 이제 이 대사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세포에서 중요한 기관이 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역할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우리 몸에서 발전소,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에너지 대사나 이런 다른 말로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 제가 첫 1회차 제목을 저 미토콘드리아로 정했던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간단히 이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세 단계라고 했죠. 에너지 우리 그 대사 과정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산소를 우리가 이제 들이마셔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저희 각 조직 세포까지 도달을 해요. 그 도달을 하면 첫 번째는 해당 과정, 두 번째는 TCA 회로, 세 번째는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요 ATP라는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세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해당 과정이라는 거는 세포질 내에서 당을 분해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을 이렇게 분해해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지 알 필요는 없지만 피루부산 이 정도는 아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저게 이제 분해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ATP가 생성된다. 그때 이제 총 그때 에너지 ATP가 대략 한 38개, 꽤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그때 저희가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자, 지금까지가 이제 정상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그럼 암세포는 어떤가? 그럼 이제 그 암세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이를 이제 볼 건데요. 결국엔 간단히 말하면 암세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저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난다,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좀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즉 암세포에서의 저런 에너지 대사, 호흡 과정은 정상 세포와는 다르게 발효라는 즉 저 경우에는 사실 산소가 필요 없어요. 차이가 산소가 필요 없는 아주 저효율의 에너지 대사를 한다.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래서 ATP도 아까는 한 38개나 이제 발생을 시켰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단 두 개.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그 암세포의 경우에는 저런 이제 발효라는 에너지 대사를 이용해서 대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연구가 됐고,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암세포도.
일은 해야 되는데 이제 저런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엔진 그 발전소가 저렇게 효율이 낮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포도당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암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왜 당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저런 원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보다 엄청난 식욕으로 포도당을 소모한다. 암세포는 네,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암은 대사 질환이다. 이제 그런 의미고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 이상에 의해서 세포 에너지 대사의 결함이 있다. 그래서 치료의 방향은 결국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그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수저를 늘려서 에너지 대사를 좋게 만드는 과정. 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 암치료 가이드라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암치료 방향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 치료되는 거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생긴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암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암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 여기 제가 표준 치료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그래서 이제 요즘 와서 항암 치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그렇지만 사실 단독적인 치료를 봤을 때 이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저거를 이제 그 암 조직을 없애는 데 있어서 사실 효과적 치료는 없다고 봐야 돼요. 단독 치료로는. 그래서 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된다 하면은 저는 꼭 하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라 이제 약간 그 이미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두 번째 암세포 참여 과정 있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암세포를 참여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 효과적인 게 대략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 3가지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면역 치료도 다 포함해서 이제 면역 올려주는 치료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고주파 온열 치료, 그 다음에 고용량 비타민 C, 그리고 지금 이제 산소 치료 정도, 이 3가지 정도는 그 치료 중에서 그래도 반드시 암세포 참여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 치료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암세포는 열에 약하다, 정상세포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예요. 그럼 왜 암세포는 열에 약하나? 그냥 간단히 이거 정리하는데 혈관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혈관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는 열을 받으면 그걸 잘 발산 못해요.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열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대략 우리가 이제 말하는 42도에서 43도 네, 그 정도 온도에서 암세포는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정상세포는 좀 더 높은 온도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병행 치료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병행을 했을 때 효과가 올라간다 라는 논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단독으로 할 때보다 이제 많이 그 효과가 올라간다. 이제 요거는 또 이제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포 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그 세포 주기는 우리가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매일매일 한 100억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죽었다 살아나고 그래요. 새로 생기고 그래요. 우리 몸에서 세포 계속 바뀌어요. 어제 나는 오늘의 나와 또 다릅니다. 그만큼 세포는 계속 바뀌어요. 세포가 죽기도 하고 세포 자멸사하기도 하고 대략 한 평균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완전히 바뀐다고 하죠. 세포가.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그런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복제와 분열을 거듭을 하거든요. 세포는. 그래서 G1, S, G2, M 기를 거치게 되는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M과 G1기,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M과 G2기. 자, 그럼 요거 남은 S를 요 온열 치료가 채워준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퍼즐 맞추듯이 그런 모든 세포 분열기에서
저렇게 병행을 했을 때, 항암과 방사선과 이제 뭐 저렇게 5년 치료 병행했을 때,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라는 논리를 또 사용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화학요법,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혈관을 확장해준다. 고주파를 치료해서 그래서 암세포의 항암제를 증가시켜준다. 네, 이런 원리라고 알면 되시겠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도 5년 치료한 다음에 암 조직의 내부가 혈액이 이제 풍부해져서 효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감도가 높아진다. 네, 그래서 이제 병행 치료를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은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단독 치료보다 고주파 오열 치료를 이제 병행했을 때 효과가 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그런 이제 내가 못하는 상황이 아닌 한 실제적으로 한번 병행을 꼭 하도록,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온열 치료에 대한 면역 증가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이 요즘 최근에 계속 체크는 하지만 NK 세포 활성화시키는데 확실히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고농도 비타민 C 요법인데요. 사실 이제 요 항암 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보는 시간을 저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 실제로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산화와 환원이라는 그런 이제 화학적인 그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이게 산화제로도 쓰이고 환원제로도 쓰이고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C라는 그 물질이 몸 안에서 항암 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타민 C에 대해서 한번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이제 비타민 C 간단하게 이제 그 정맥 주사와 요 경부투여법, 저걸 이제 메가도스요법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그냥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고농도요법, 주사요법은 앞에서 여기 나왔듯이 그 미국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그 리오단 클리닉에 있는 그 프로토콜이 전국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가서 이제 지금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병원으로 저희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이제 하는 그 이제 프로토콜대로 주사요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할은 암세포를 직접 타격해서 죽인다, 사멸화시킨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제 따로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부투여법. 가로로 되는 이제 저 경부투여법을 시행을 하면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해요. 암세포를 분할시키거나 이제 세포 자살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따로 정리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닥터 리오단 정맥주사법은, 그리고 메가도스요법은 닥터 캐스카트라는 분이 여러 가지 그런 임상을 거치면서 좀 정립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간단히 넘어갈 건데, 아까 앞에서 암이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의 주요 원인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산소 치료, 수치료가 이제 중요해지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압산소 요법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연에서 하는 이런 산소 이 치료를 이제 그 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그거라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병원에 이제 바로 있는 그런 저는 편백나무 숲, 약간 산소 농도가 도시하고 좀 달라요. 농도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산소 치료가 이런 이제 그 확실히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치료, 지금까지 한 고주파 오열 치료, 고주파 오열 치료, 고용량 비타민 C, 그리고 산소 치료, 이 세 가지는 암세포 사멸 효과가 있는 3대 치료로서 반드시 이 표준 치료에 더해서 보조적으로 반드시 하기를 저희는 권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저랑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암 스터디가 진행되면 이제 지금 같이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 미토콘드리아 기능, 즉 세포 에너지 대사의 회복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을 거예요. 일단 보고 제가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서 암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 지금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한 요 4가지 정도. 고혈당, 잘 들으세요. 만성 염증, 저산소, 저체온, 요 4가지가 이런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켜서 암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 인자다. 물론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인자를 뽑아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지금 압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자들이 단독적으로 된 게 아니라, 단독적으로 뭐 이렇게 좀 미치는 게 아니라, 자,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증폭시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고혈당 상태가 되면 염증을 다 악화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세포 미세항명이 저산소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저하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다 보면 체온도, 그 발열 효과가 있거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체온도 낮고, 실질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 그 체온을 재보면 저체온 그런 체온이 좀 낮은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희 그 병원도 이제 제가 이제 기초 체온표를 나눠줄 거예요. 그 기초 체온표를 나눠줄 건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좀 본인의 그 기초 체온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4가지를 원인을 봤을 때 결국에는 저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시키는 암 치료는 저 4가지 아까 말했듯이 고혈당을 저혈당으로 만들어주고 염증을 저하시키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체온을 좀 올려준다라고 하는 이 4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혈당을 저혈당하고 다시, 그리고 염증관을 차단시켜준다. 산소를 공급시켜주고 산수 7도 이상으로 중심 체온을 올려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효소 반응, 그리고 세포 기능이 향상돼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포가 정상적인 고효율 에너지 대사로 정상적인 세포와 마찬가지로 회복이 돼서 결국에는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시킨다는 이런 이제 요즘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랑 이제 하나하나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앞에처럼 뭐 간단하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주사를 맞고 뭐 약을 먹고 아니면 뭘 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 이제 무엇을 먹을 건가? 음식, 그리고 운동은 또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 거라서 저번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암 치료 내내 긴 호흡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요 4가지를 봤을 때 여기 있는 거랑 사실 뭐 연관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주파 치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저체온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 치료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저산소, 저걸 이제 개선해주는 그런 이제 당연히 그런 역할이 되고, 요 고용량 비타민 C 원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암세포가 아까 포도당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서 세포막에 포도당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포도당을 추출시키는 초리물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포도당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비타민 C가 특이하게 그 포도당이 출입하는 문을 통해서 암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문제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서로서로 이제 도움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앞으로 공부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저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대책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것들 지금까지 저런 것들이 어떤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그런 이제 실험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이걸 이제 이용을 해서 단순히 뭐 그냥 뭐 중국국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원리에 따라서 이제 뭐 음식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운동하는 거 해가지고 좀 더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임상 영양적인 그런 이제 좀 기초적인 좀 지식도 좀 필요하고 해서 같이 앞으로 이제 암 스터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 부분을 저랑 같이 이제 또 더 하나씩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God cure, we care. 네, 항상 그 열심히 또 이렇게 또 치료에 임하다 보면 암이라는 거 분명히 지금 이제 치료되는 분이 그 상황에서도 있고 지금처럼 말한 대로 저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